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혼자 찍는 영상으로 돌아왔네요.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죠.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의 요소를 우리 집사정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한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땅보다는 여자는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죽하면 여자 수레가 튼튼하면 그 가정이 먹고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여자들을 좀 짐꾼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맏딸입니다. 여자 형제 3명, 남자 형제 1명에서 토탈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 제가 맏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기쁘셨겠죠. 그래서 맏딸이니까 원래 금이 오게 한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의 어떤 사이를 놓고 얘기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인고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가 넷이었냐? 그건 우리 엄마가 아들을 낳고 싶은, 아들을 낳기 위한 어떤 모지름을 쓰면서 아이를 4명 낳았다라는 거죠. 우리 엄마한테서 듣고 우리 할머니에게서 듣기로 4번째 우리 엄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이에 또 딸이었대요. 그래서 그 8개월인가 7개월 그때 사산을 하고 뱃속에서 태어나기 직전에 7개월 이런 거를 임신 중기 중절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아이를 없앤 걸로 합니다. 북한에서는 생명을 되게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그걸 그냥 초등학교 이럴 때 이렇게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아래로 우리 엄마에게 딸들이 좀 줄줄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결국 아들을 봤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엄청나게 커하면서 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둘이 또 쌍으로 함께 여자는 필요 없다. 출가 외인이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곱게 키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남자 노릇 한다. 왜냐면 결혼을 하면 어때요? 남 집어주잖아요. 다른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갈라라고 합니다. 시집 갈라라는 말도 있다는데 뭐 갔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시집 갈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거나 엄청나게 잘해줘 봤자 어차피 남의 집에 갈 새끼인데 뭘 그렇게 잘해주냐. 여자애들은 잘해줄 필요가 없다. 우리 아버지의 지론이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릴 적에 상처인 줄 모르고 들으면서 아 우리는 시집 가면 남이 되는구나. 딸은 그냥 남이구나. 여러분 이게 가스라이팅이고 이게 세뇌거든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천하게 계집으로 아마도 어린 시절에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 우리는 출가 외인이다. 여자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시집 가면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죽은 귀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돌아오지 말아야 된다. 돌아오면 중간에 내가 성격이 좀 유별나가지고 남자한테 똑똑 맞서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잘할 때부터 그 싹수가 우리 아버지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걱정인데 시집 갔다가 분명히 너희 성격에는 쫓겨온다. 만약에 그러면 이 집안의 망신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죽더라도 그 집에서 죽어라. 근데 우리 엄마는 사실 그 부분에서는 반대했어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외할머니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이후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딸이 집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아마 그 가정에 끼치는 오욕 중에 오욕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못 돌아왔어요. 우리 엄마는. 이혼을 못 했잖아요. 강단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전형적인 어떤 조선 여성의 전형이고 저랑은 좀 성격이 달라요. 제가 좀 드세고 강단 있고 대차고 이런 게 우리 아버지를 좀 닮고 아버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원래 맞다란 아버지 닮는다잖아요. 어쨌든 우리 엄마의 그런 힘은 있었어요. 어떤 힘이냐? 우리 엄마는 그래도 버티다 힘들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오라. 엄마가 따스한 뭐 이런 친정집이 돼줄게. 너는 그렇게 참고 살지 마라. 이런 얘기는 살짝 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는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 아이와 여자아이를 차별해서 키운다라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차별하면서 키우는 순간이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씩 되짚어 보는데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이 유교 사상이 엄청나게 심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쨌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여자 천시 사상이 그득그득한 북한에서 여자아이들이 뭐 그렇게 우대받겠습니까? 특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가정집에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식당이 없으니까 외부에 나가서 식당에서 뭔가 밥을 먹는 게 아니니까 다 집구석으로 아버지들이 손님을 끌어들여요. 그러면 아버지 손님이 집에 오면 한구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옛날에 뭐 포톤 TV에
히다치, 홍메, 그러니까 중국 TV, 일본 TV, TV가 아마 신혼 때부터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 TV가 없을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으로 보면 완전 잘 살고 이건 아니지만 사실 북한 안에서는 그럭저럭 먹고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V 보러도 우리 집에 굉장히 어른들이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럴 때는 밥상을 차려내야 되잖아요. 밥상을 차려낼 때 왜 손님에게는 그렇게 맛있는 반찬도 올리고 또 아들이라고 제일 우리 남동생은 아버지랑 같이 겸상하고 손님상에 가지만 이 여자아이들은 아예 손님상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을 따로 차리고 아예 저쪽 구석에 부엌에 정직한에서 따로 밥을 먹게 하고 남자는 그 상에 올라오되 여자는 못 올라가게. 그게 철칙이었습니다. 굉장히 엄격했고요. 근데 제가 또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막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원형 식탁이 있었어요. 식탁이라기보다 밥상입니다. 이렇게 쭉 앉아서 뭐 밥을 먹는. 그 원형 식탁에 앉아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아버지가 벼랑간 이 밥상을 발로 쾅 차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어른이 온 다음에 앉아서 먹는 건 맞는데 우리가 딸이 여럿이니까 딸들이 그 아버지 반찬이라든가 그 밥 숟가락 거기에 막 달라붙어서 막 밥을 막 먹었나 봐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무 예의가 없다. 우리 엄마 보고 네가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때 그 분위기는 근데 그때 아버지의 밥투정과 밥상을 그렇게 놓는 거에 대한 굉장한 투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말이 여자들이 앉는 밥상을 따로 차리고 남자들이 앉는 밥상을 따로 차렸는데 여자들하고 겸상을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자기는 밥을 따로 주고 딸과 우리 엄마는 따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따로 차리고 밥상을 따로따로 그 반찬을 따로따로 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막 뭐라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게 오랫동안 뭐 한 달은 안 갔지만 아버지야 아들 우리 막내 아들이죠. 어린 동생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꼬부랭이는 둘이었거든요. 상을 위쪽에서 따로 받고 여자 셋에다가 엄마는 아래쪽에 정지방에서 자그마한 밥상에서 따로 밥을 먹고 그래서 한 가정에서 밥상을 따로 차려가지고 뭐 요건 우리 집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요구했기 때문에 남자 반찬, 여자 반찬을 따로따로 줘야 된다는 요런 개념이 작동해서 막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엄마가 또 그 수긍하는 게 내가 너네한테 본보기가 없어서 그랬는데 시집을 가면 남편의 밥그릇과 반찬하고 시아버지 뭐 따로따로 다 밥상 이렇게 뭐 찬그릇을 놓고 여자들은 대충 이렇게 뭉구뜨려 먹고 남자 우선 공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그 어린 마음에는 뭐 여자는 그렇게 남자를 공대하고 받들어 모시고 섬겨야 되는 존재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그 밑바닥에 주춧돌 같아가지고 집안에서 주축으로 쓰는 석가래라고 하는 그 기둥이 든든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 집 안에서 가장이라고 남자들이 길을 살게 하고 이 남자들을 잘 받들어 모시는 역할. 그래서 이 가장이 든든하려면 밑에 여자가 주춧돌이 돼가지고 알게 모르게 나갈 때 남편 구두 닦아야 되고 바지 바쁘게 묻지 않았는지 뜯어내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섬겨서 남편을 내세우는 것이 여자가 할 의무다.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한 집안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와 겸상도 하지 못하고 여자는 뭔가 이렇게 뭐 천덕꾸러기도 아니고 무슨 뭐 병균도 아니고 뭐 따로 밥 먹어라. 또 심지어 손님이 오면 왜 북한에서는 그 없는 살림에서 밖에서 온 손님은 불청객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안 줘도 되잖아요. 우리 아이를 먼저 챙겨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까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좋은 음식과 돼지고기와 고기가 있으면 알지 못하는 생전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못하는 손님인데도 우리 아버지 손님으로 오면 그 손님을 아버지 손님을 공대하는 거죠. 잘 공대해서 보내는 것이 당연한 거고 집에서 떠받들고 사랑을 받아야 될 미성년자인 우리는 그 손님이 먹고 간 찌끄레기만 먹는 걸로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그 서운한 마음이 여기 한가득 그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을 게 많은 한국일수록 이 아이들을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된다. 때리지도 말아야 된다. 회초리로도 때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 북한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서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교육도 아마 정부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자기 아이인데도 못한 어떤 음식을 먹이면서 그렇게 보냈어야 했던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늘상 하는 얘기가, 술만 드시면 하는 얘기가, 야, 여기 집에 있는 거 너네 하나도 가져갈 거 없다는 게, 이 재산 집에 있는 거 몽땅 텔레비전, 북한에서 큰 재산은 텔레비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극동기, 마선이라는 재봉기, 이거 아들 거, 우리 동생 이름으로 아들 거다. 딸년들은 하나도 줄 거 없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거다. 시집갈 준비는 너네가 해가지고 가서. 딸 셋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북한은 여자 딸 셋을 시집 보내면 여자가 굉장히 그 시집갈 준비를 많이 해요. 이불도 여자가 해야 되고, 뭐 밥솥부터 시작해서 그릇부터 시작해서 가정집물이라고 하는 그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거를 여자가 막 준비해야 되잖아. 남자는 그야말로 뭐만 달고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풍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딸 셋을 시집 보내려니까 얼마나 그 집안에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래가 있는데, 세 번째 딸이 시집 갈 때, 아빠, 나는 그 아빠 코 베줘 이런데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코를 베주면 그 코 가지고 와서 뭐 할 거냐 그러면, 나 우리 집에 수술통 할래,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딸들은 자기 친정집에 오면 뭔가 막 뜯어가려고 하고 이런데요. 우리 엄마를 봐도 자기 집에 가서 뭔가 하나 좋은 거 있으면 막 가져오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막 뭐 잔소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할머니가 좋은 거 있으면 엄마 거를 뜯어가지고 오려는 그런 성향이 여자한테 있나 봐요. 근데 반대로 아들은 결혼하면 없던 효가 생겨서 우리 집에 거를 막 뜯어가 자기 집에 가려는, 정로 좀 약간 반대의 성향이 있다. 사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들었는데, 한국은 뭐 사람 대 사람이니까 아마 케바케일 수도 있다. 요것도 저는 요 가정의 어떤 사례지만 남녀 차별에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27살까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 가이드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 때가 23살 이럴 때부터니까 결혼을 사실 늦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떤 사랑을 나눠서 이 남자랑 일생의 어떤 전우로서 가정을 이끌고 아기를 낳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과 희망과 비전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차나 이런 걸 탈 때마다 여자들이 정말 입다만합니다. 배낭이 정말 이만큼 크거든요. 엄청 커요. 여자가 이렇게 혼자 들지 못해서 뒤에서 사람이 으쌰하고 들어주면 여자가 일어나요. 그 산 같은 배낭을 여자들이 끼 들고 그 기차에 올려놓고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배낭을 막 3개, 4개를 움직이면서 장사길에 떠나는 여성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 생기는 겁니다. 여자는 저렇게 드세야 되고, 여자는 저렇게 힘이 세야 되고, 그렇게 장사해야 온 가족을 먹여 살린다. 전 손이 좀 비들비들하기도 하지만 좀 힘은 좀 덜 셉니다. 그 짐을 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에, 왜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벌어 먹여 살려야 되냐. 나는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야. 내 한 입도 건사하기 어렵고, 내가 이렇게 샌드백을 들고 회사를 갔다가 외국인들 만나고 호텔에서 숙박하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下次有机会你们再来朝鲜旅游 이렇게 해가지고 빠이 해가지고 저기 중국으로 보낸단 말이야. 내가 만약 결혼이라는 걸 했을 때 갑자기 나한테 혹이 하나 붙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 희생정신이 저한테 부족했어요. 왜 여자가 그래야 되냐. 상당히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월급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급진 일자리가 없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골탕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는 여성들을 그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는 혁명 전사,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사회주의 대가정의 한쪽 수레바퀴는 여자들이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의 추동력의 한쪽 바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가만 보면 북한이라는 사회, 거대한 사회를 놓고 봤을 때 남자 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뜯어보세요. 그 안에 하나하나의 개개의 가정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 집단 구성원들이 싹 쓰러집니다. 굶어 죽어요. 그럼 뭡니까? 가정이 우선 온전히 서야 되죠. 이혼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이혼하기 굉장히 어렵다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이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조금 생활을 해보다 보면 콩깍지가 싹 다 벗겨지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왜 희생해야 되냐, 내가 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람까지 먹여 살려야 되냐라는 분노가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혼이 딱 국가가 승인이 되면 누구나 100상 중에 90쌍은 이혼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집니다. 남자들은 굶어 죽어요. 여자는 살겠죠. 자, 그러면 남자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겠죠.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북한 사회를 지탱하고 종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기본적인 원동력의 힘을 잃습니다. 가정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혼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이 법원 앞에다 딱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개개인이 이혼을 못하게 해야 국가가 굴러가는 게 억지로. 저는 이게 북한 체제, 집단 독재 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꼼수, 그걸 여자들에게 딱 굴레바퀴를 씌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엄마의 일생을 놓고 봐도 참 안 됐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온 일가족 밥에 먹이기 위해서 불 떼서 그 밥을 하는 도돌이표 같은 그 생활이 아마도 아직까지 이어질 거고, 고기 많고 쌀 풍족하고 전기밥솥이 밥 해주고 이런 데서 살면서도 저는 뭐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밥에 먹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그 시절 북한에서 일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밥도 해서 먹여주고 빨래해서 아이들 성장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 다 키워내신 북한의 어머니들은 영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북한에서는 요 손톱에다 빨간 물을 칠하잖아요. 이런 것도 범죄라고 하면서 막 잡아갔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거 빨간색 칠하던 검정 칠하던 누가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칠하라고 뭔가 해줘도 여기다 칠하지 않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손톱 네일 가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좌판 깔아주면서 하라고 하면 오히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 있는 권리, 뭐 예뻐질 권리 다 있잖아요. 우리가 성형도 얼마나 하고 부차적으로 피부관리 시술이나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 이 미용시장 얼마나, 피부관리 시장 얼마나 큽니까? 그런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